그 다음에 이 제조사 항목에 또 들어가 있는 게 헬기 사격을 했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것도 5번, 6번의 국가적 조사에 의해서 한 번도 헬기 사격을 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게 없고, 당시에 출동했던 조종사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헬기 사격하라는 명령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동을 해보니까 이거 쐈다가는 몇백 명이 죽겠더라는 거지. 헬기에 장착된 무기는 기관포입니다. 그냥 한 번 딱 당겨버리면 분당 몇천 발이 나가요. 벽에 맞으면 벽이 날아가요.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계속 광주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미안한데, 광주의 일부 사람들이 헬기 사격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작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있을 때 재조사를 했어요. 그때도 몇십 명의 조종사들이 다 살아있었어요. 그거 없다. 사격 명령은 받았지만 현장에 나가보니까 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그걸로 끝났다. 이래 됐어요. 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헬기 사격해가지고 맞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은 사람도 없고, 치료한 사람도 없고, 쏜 사람도 없는데, 발표는 뭐라고 한지 압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국방부 제조사위원회가 있었다고. 그거 읽어보면 참 황당무계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럴 때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직접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국민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은 공식적으로 국가 문서에 의해서 양민들을 향해서 기총 소사를 한 그런 학살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주력해야 될 것은 승산도 없는 5.18 무슨 북한군 들어갔다 그건 빨리 잊어버리고, 헬기 사격 없었다. 헬기 사격 없었다. 이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 그 검한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광주 사태에 대해서 이광이라고 합니다. 광주 사태에 대한 그 궁금증이 많이 풀렸던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5.18 그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순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그 순서 문제에 대해서 끌려 들어가는 듯한 그 모습이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전에 보면 순국선열들 독립유공자 집을 보면 유공자의 집이라고 해서 떳떳하게 명패가 붙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왜 그렇게 꺼리고 있는지,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당연히 투명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공개하려면은 법적인 입법이 새로 있어야 된답니다. 공개할 수 있도록.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법이 되어 있답니다.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에도 그렇다요. 근데 그거는 법 정신, 그러나 정신으로 봐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되죠. 아니, 유공자인데 떳떳하게 이름을 공개하고 당연히 왜 선정이 됐는지 이유를 해야죠. 그건 그 주장은 해야 됩니다. 그 주장하고, 그러니까 두 개 주장을 계속해야 돼요. 유공자 명단 그리고 선정 과정을 공개하라. 공개할 수 없으면은 입법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하겠다. 두 번째, 헬기 사격 없었다. 국군은 양민 학살범이 아니다. 이 두 개를 지속적으로 한국당이 하면은 우선 시급한 게 군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헬기 사격 없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군의 누명을 벗겨줘야 돼요. 국군의 누명을 벗겨줘야 됩니다. 북한군 투입설은 국가가 공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민간인들이 한 이야기니까. 그러나 국가가 역사를 조작하면 안 되죠. 더구나 국군의 명예에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역사 조작을 하면 안 되죠.
국가가 역사를 조작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가 하는 겁니다. 역사 조작은 전체주의 국가가 하는 겁니다. 보통 독재 국가도 역사는 조작 안 해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승산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종사들이 다 살아있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가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한 번 당기면 수천 발이 나가는데 탄피라도 하나 있어야지. 거기 뭐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웬만한 집은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거기 무슨 전일 빌딩에 탄원이 있다라고 해서 그 주장이 커져가지고 이 제조사로 갔는데 그 탄원이라는 게 1m 이렇게 된 벽에 수십 발의 총탄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제조사 할 때 검토가 됐어요. 그런데 헬기는 이렇게 공중에 떠서 쏘기 때문에 헬기가 딱 고정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하면서 쏘기 때문에 그 1m 사방에다가 수십 발을 집어넣는다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M16 계엄군이 들어오면서 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엔터. 황구입니다. 예. 제가 저 하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제 지금 이 정부에서 그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또 도로 연결 사업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뭐 장비별 환상으로다가 뭐 유라시아를 통해서 뭐 화물을 운송하면 또 필요에 뭐 비용이 더 우리가 절감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통일지에서 오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통일도 안 됐는데 그거를 그 연결을 지금 하는데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저도 저 그전에 과정 공직생활을 해봤는데 무슨 착공식을 하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돈은 얼마 들고 설계도도 있어야지. 수입이 되고 예산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게 다 나와야 착공식을 하는 건데 그것도 없이 착공식을 했단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 물론 뭐 이 정도 그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는 좋은데 그때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때 국토위원장이 박승자 의원인가요? 위원장인가 그분이 거기 참석을 했다는 말씀이죠. 뜬금없이. 근데 과연 이게 지금 통일도 안 됐는데 만약에 지금 뭐 이게 뭐 1, 2천억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조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한번 좀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온당한 일이 아니죠. 핵무기를 가진 집단에 핵무기를 가지고 그 핵무기를 써가지고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집단에는 일체의 돈과 물자를 주면 안 되죠. 그것은 이적 행위고 자해 행위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고 철도를 이야기한다면은 아니 철도 연결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철도 연결해가지고 뭘 합니까? 철도 연결하면은 북한에 물류가 그만큼 있습니까? 아니 북한 고속도로에 자동차 한 달 안 다니는데 철도 연결하면은 그럼 그 철도에 물건 실어가지고 우리가 저 만주로 보내는 거 그거 배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비쌀걸요? 배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무슨 대표가 이런 이야기 했대요. 김정은이가 철도로 왕복하는 걸 보니까 역시 동아시아에 뭐 철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지 왕복 거의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그런 코미디 우스꽝스러운 걸 한 걸 또 그럴듯하게 미화를 했어요. 아니 김정일이는 모스크바 왕복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비행기 타는 게 겁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타는 게. 아니면 자기들 비행기를 믿을 수 없었지. 이걸 가지고 그런데 그 추미애 씨 이야기 중에 이런 대목이 아주 있어요. 철도 연결 사업은 유엔이 막을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민족이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게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무조건
유엔이 막아서는 안 된다. 이 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민족이란 말과 평화란 말이 워낙 매력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평화를 위해서 하니까 그거 맞네. 그거 맞습니까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놓칠 뻔한 걸 딱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이 민족이란 말이 속아 넘어가면